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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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no need to worry. It's just a couple things. Just a couple things on my brain. If it's you and another, there's no need to worry. Cause I can slip between. I'm a third wheeler. I'm a side better. I'm a home wrecker. Give it up. I'm a third wheeler.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마이크가 꺼졌나? 켜졌네. 일단은 날씨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덥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긴팔 자켓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반팔을 입고 있고, 사실 촬영 때문에 입고 나온 거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하면 절대 못 돌아다닙니다. 다만 이제 저녁이 되면 조금 선선해지잖아요. 그때나 돼서야 좀 입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입고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헤이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입고 왔습니다.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0월 달 저희가 정말 엄청 밀도 있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 FW부터 저희랑 같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딱 옷을 보자마자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저만 하는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취향과 감도가 다분히 마이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의외로 대중적인 영역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종종이 아니에요.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제 좋아하는 옷은 웬만하면은 잘 안 팔려서, 뭐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 시즌오프 할인이 큰 폭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다만 비헤비어는 그 느낌이 조금은 달랐어요. 어쩌면은 이건 대표님의 업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비헤비어 대표님은 그 전부터 사실 정말 멋진 브랜드들을 편집하는 편집샵으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어떤 대구의 가장 유명한 편집샵 중에 하나를 운영하셨던 분이고, 그 기간을 넘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말 멋진 브랜드 바잉과, 그리고 나서 딱 시작하게 된 이 비헤비어의 이 어떤 개연성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영상을 통해서 내가 비헤비어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그냥 좋은 옷인데 와서 보세요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비헤비어의 이번 시즌 제품들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그냥 이번 첫 1차 딜리버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들로만 조합을 했던 어떤 스타일링인데, 첫 번째로 먼저 자켓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켓은 좀 심플합니다. 작년에도 나왔었던 이 프렌치 워크 자켓에 더블 블래스트로 되어 있는 더블 타입의 프렌치 워크 자켓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렌치 워크 자켓은 일반적으로 싱글로 되어 있는, 그냥 이렇게 카라가 있는 포켓이 3개가 달려있고 안쪽 포켓이 하나 있는 그런 자켓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관리자급이나 이런 노동자 중에서도 관리자급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더블 자켓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빈티지가 사실 엄청 레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싱글로 되어 있는 그런 몰스킨으로 되어 있는 프렌치 워크 자켓은 생각보다 흔하게 좀 구하실 수가 있겠지만, 더블로는 사실 빈티지도 엄청 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다른 브랜드에서 전부 다 싱글로 많이 하니까 조금 비헤비어만의 빈티지에 대한 변주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컬러는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렌치 블루 컬러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렌치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들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예쁜 컬러이다 보니까 스타일링 할 때는 오늘은 조금 이제 블랙으로 먼저 입어봤어요. 블루도 블랙도 사실 한번 이제 워싱 가공을 통해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이고, 실제로 뭐 저것만 오지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블랙도
실제로 있었던, 그리고 이게 진짜 오래되면 완전히 반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몰스킨 원단이 원래 두더지의 피부 같은 코튼 원단인데 굉장히 좀 밀도감이 좋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맨들맨들한 몰스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원단의 생지 상태일 때 느낌이고, 사실 실제로 몰스킨 원단 우리가 좀 더 두더지 피부 같은 느낌이 나는 거는 지금처럼 살짝 기모감이 올라와 있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몰스킨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둘 다 몰스킨 원단은 몰스킨 원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너무 예뻐요 이거. 사실 작년에 나왔을 때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구매를 못했던 이유가 4번 사이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4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3번 사이즈밖에 없었기 때문에 4번 사이즈로 이제 SS 때 나왔었던 코튼 트윌로 되어 있는 그냥 그런 그 더블 블레스드 프렌치 워커 자켓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 몰스킨이 주는 느낌이 있네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에서 살짝 카라의 밸런스를 좀 자시 잡으면서 약간 이렇게 라펠처럼도 입어주실 수 있는 정말 전천후 만능 매력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으로는 사실 이번 시즌 나왔었던 다이드 텐셀 웨스턴 셔츠입니다. 이 웨스턴 셔츠라고 하면 보통 이런 좀 과감한 문양들이 이렇게 어깨에 있고 똑딱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도 있는 스냅 단추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 원단이 영상으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튼하고 텐셀이 혼방되어 있어서, 텐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약간 슬랙스 팬츠의 그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튼이 주는 밀도감과 텐셀이 주는 그 찰랑거리는 느낌, 그 다음에 후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염색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은 물 먹은 듯한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약간 면 원단이 주는 약간 밀도감과 단단한 느낌과 그 다음에 찰랑거리는 느낌과 이 부드러운 느낌, 이게 같이 있다는 게 좀 상상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건 진짜로 한번 입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감한 곡선을 많이 쓴 그런 웨스턴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클래식한 웨스턴 셔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약간 넣어 입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버튼을 좀 열어서 안쪽에 좀 그래픽이나 아니면 뭔가 특징이 있는 티셔츠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요 웨스턴 스타일 셔츠는 되게 재미있게 입으면은 약간 클래식한 수트 같은 거에 안에 입어도 이 셔츠 하나로 약간 사람이 되게 시크해 보이는데, 수트가 주는 어떤 정갈한 느낌의 반대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링이지만 같이 있었을 때 믹스매치로 되게 재미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트를 딱 입고 약간 스니커즈 같은 거 신는 그런 느낌의 믹스매치를 또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를 좀 이번 FW 때는 약간 깔끔한 포멀한 느낌의 옷을 입고 안에 웨스턴 셔츠를 한번 딱 입어서 그 스타일링을 한번 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뒤로 가는 이유, 바로 이 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팬츠는 비에비어의 데님 팬츠 워낙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완성도에 비해서 가격대가 항상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되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존 비에비어의 312번의 그 실루엣을 같이 공유하지만 이 넵데님 생지를 쓰면서 조금 뭐랄까 더 깔끔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데님 팬츠인데, 솔직하게는 얘는 원단이 구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은 넵 데님 원단이에요. 넵한 원단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나 비에비어는 셀비지 데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셀비지 데님은 이제 구형 방직기를 통해서 완성되는 양 원단의 끝단이 원단을 짬과 동시에 완성되는 셀프 엣지드 데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데님들 중에서 이게 아무래도 구형 방직기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방직하는 과정에서도 정교함이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랩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원단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원단을 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이잖아요. 실이 균일한 어떤 두께감을 가진 실이 아니다 보니까 짜는 과정에서 이제 기계랑 마찰이 있어서 이 실 오라기 같은 게 이렇게 톡톡톡톡 튀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한 게 사실은 오류거든요. 오류예요. 예전에는 방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균일한 두께감의 약간 매트한 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기계 방직하는 방직기에 들어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그 실 오라기가 톡톡 튀면서 짜지는 원단 사이사이에 박혀가지고 랩한 원단이 생긴 건데, 이제는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느낌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제품, 이 원단 같은 경우에 예전의 느낌을 다시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오라기들을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거 떼면은 빠져나와요. 네, 이게 사이에 그 원단 사이에 박혀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워싱이 이상하게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또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면서 조금 더 불규칙적인 느낌이 있고, 이게 슬럽한 원단하고는 개념이 또 달라요. 슬럽하고 헤어리한 원단하고는. 어쨌든 랩이 있다 보니까 헤어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지만 슬럽하다라는 거랑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 친구는 이제 단품이 아니죠. 셋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비에비어의 데님 자켓을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같이 입으실 수 있게 셋업으로 만들었던 친구예요. 이 비에비어의 데님 자켓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몇 시즌째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원단만 이렇게 교체가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데님 트러커 자켓의 디자인의 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포켓이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 디자인인데, 사실 이 포켓의 모양이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1세대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는 1세대 모양이 여기에 이제 플립 포켓이 있어서 이게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뚜껑이 없고 약간 대전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2차 대전 당시에 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군수품으로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기성품에서 사용할 원단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약간 제거된 어떤 그런 버전의 그런 빈티지를 바탕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런 포켓 모양과,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이게 버튼의 수가 4개였다, 뭐 몇 개였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완전히 오리지널 고증해서 원형 복각하자 이런 브랜드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버튼의 수는 조금 더 일반적인 5 버튼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요것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뒤에 신치백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달려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오묘한 느낌의 그런 데님 자켓으로 비에비어만의 재해석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데님 자켓이고, 이 시리즈는 사실 이 시즌에 처음으로 이 네판 원단에 이런 생지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 과거에 이미 워싱 자켓으로도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레그즈 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변주들을 이미 소개했었던 정말 클래시컬한 비에비어의 데님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데님 자켓은 조금 핏이 어벙합니다. 어벙한 느낌이고 약간 현대적인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복각 브랜드의 데님 자켓들이 실제 오리지널 핏을 그대로 갖고 오는 브랜드는 몇 개가 없어요. 예, 특히나 풀카운트의 1, 2, 3세대 데님 자켓들은 실루엣이 다분히 현대적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저는 많은 데님 브랜드들에서도 다양하게 다루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비에비어에서 이러한 변주들을 주는 게 퍽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영역에서는 너무 원형 복각의 레플리카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의복 자체의 어떤 스타일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친구들, 지금까지 소개했던 친구들이 제가 솔직히 이번 시즌에 비에비어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죠. 와, 이거는 일단은 미쳤네요. 네, 요게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더블 플릿으로 되어 있는 팬츠 시리즈의 와바시 제품입니다. 와바시 컬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와바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먼저 해드리자면은, 이게 와바시가 단순히 그냥 도트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문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바시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원단 위에 그 도트 스트라이프가 나오게 이렇게 색을 빼는 작업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흰색 점을 딱딱딱 찍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네, 색을. 그래가지고 이런 인디고 데님 같은 어떤 이제 선염사 실을 사용해서 짠 원단을 기반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점점점점점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네, 빼서 이렇게 스트라이프의 패턴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더블 플릿 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더블 플릿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게 여기 플릿이 잡혀 있는 이런 턱이 잡혀 있는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턱이 잡혀 있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턱이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안쪽으로 턱이 잡혀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턱이 잡혀 있는 형태가 사실은 그게 정방향입니다.
네, 클래식 테일러링에서는 그게 정방향이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 역방향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캐주얼 브랜드에서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방향하고 역방향의 실루엣 차이가 그렇게 사실 크게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둘 다 어차피 그 공간을 안에다 넣는 거고, 이 플랫이 있는 이유는 원단이 이제 여기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펴지면서 조금 더 허벅지의 움직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딱 그냥 차렷해서 섰을 때 쭉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을 좀 더 풍성하게 하면서도 담백하게 잘 이제 잡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정방향 역방향 플랫이 실질적으로 실루엣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동일하다. 하지만 이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역방향보다 정방향이 옆에서 봤을 때 훨씬 깔끔해요. 왜냐하면은 이 뒤집혀져 있어서 여기에 벌어지는 게 옆에서 봤을 때 보이지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뭔가 더 실루엣이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르지는 않지만 더 예뻐 보인다의 느낌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루즈한 스타일의 느낌이고, 지금 현재 4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하프 밴딩처럼 반쪽 밴딩이 들어가 등 뒤쪽으로 밴딩이 들어가서 어드저스트를 통해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벨트 루프가 없지만 이걸로 잡고 입으시면은 정말 스타일링을 할 때 되게 용이할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지금 코튼 100%인데 느낌이 뭐 약간 텐셀이나 폴리가 좀 들어간 것 같이 되게 부드럽고 밀도감이 좋아서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친구다. 이렇게 웨스턴 셔츠랑 가볍게 툭 걸치기에 너무 멋진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얘도 인디고 선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염이 있으실 수 있지만 동시에 에이징이나 경련 변화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으면 입을수록 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 제품이 조금 나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품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본 컬러에 약간 카키 베이지 정도 느낌의 코튼하고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으로 나온 이제 같은 실루엣의 팬츠도 있습니다. 다만 느낌이 조금 얘는 더 촉촉한 느낌이 있고 원단도 살짝 얇은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코튼이 주는 느낌과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다 보니까 코튼의 밀도감은 있지만 그 나일론이 주는 특유의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같이 있어요. 다만 이런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튼 100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나일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반영구적인 어떤 그 합성수지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어떤 그런 강성 때문에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일론이 엄청 많은 건 아니어서 겉으로 봤을 때 좀 기능적인 원단이다 라는 느낌은 좀 없고, 코튼이 주는 특유의 느낌과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더 후 가공을 통해서 일으키다 보니까 되게 깔끔해요. 오히려 이런 비헤비어에서 막 이렇게 약간 낭창거리는 슬랙스의 어떤 원단, 보통 레이온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을 썼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좀 매력적으로 나왔다. 근데 요번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얘네들 핏이 다 예쁘네요. 예, 기본적으로 핏이 너무 예쁘고 살짝 가볍게 구김이 가거나 주름이 가도 그거대로 너무 매력적인 그런 친구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셔츠를 한번 이제 갈아입어 봐야겠죠.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고 있었던 블랙 컬러 외에도 이렇게 데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브라운 컬러는 좀 많이들 판매가 되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 색깔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데님으로 했는데, 사실 얘 좀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는 아래쪽에 보시면 워싱이 좀 덜 빠져 있어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은 사실 다른 데보다 워싱이 좀 마찰이 좀 덜해서 많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까지도 좀 약간 후가공을 통해서 구현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비헤비어라는 브랜드의 후가공 과정에서의 섬세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게 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님이 주는 특유의 느낌과 빈티지한 워싱감들은 어깨 부분이라던가 등판 부분 이런 데선 과감하게 좀 물을 뺐지만 이제 잘 물이 안 빠진다라고 보통 표현되는 이 밑단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후가공을 해서 이 섬세함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친구이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비헤비어는 약간 이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가격 택만 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막상 구매해서 입어보면 와 진짜 가성비 좋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단순히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이 가격대에 이런 제품과 이 정도 후가공의 어떤 섬세함을 느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보여준다. 이게 저는 비헤비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앞으로 비헤비어가 더 크게 사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턴 셔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뭐 정형화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셔츠를 입는 오케이션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가면은 뭐 수트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위트 있고 약간 더 뭐랄까 야성적인 느낌을 좀 낸다라면은 요러한 느낌에 입었을 때는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만능에 가까운 전천후 스타일의 셔츠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는 말씀드립니다. 셔츠는 기본적으로는 화이트나 스카이블루 계열의 기본 셔츠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은 데님 셔츠,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웨스턴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셔츠의 라인업들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시즌에 한번 웨스턴 셔츠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데님 셔츠가 없으시면은 요렇게 데님으로 되어 있는 웨스턴 스타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의 원류가 있는 그런 친구이긴 합니다. 옛날에 그 텍사스였나 어떻게 해서 107로 보통 표현되는 그 훈련소 같은 곳에서 입던 군복이 기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가슴 포켓 2개와 셔츠처럼 들어가지만 또 동시에 자켓처럼도 입으실 수 있는 셔츠 자켓 느낌의 어떤 그런 아이템인데, 이 친구는 사실 SS 때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겠지만 반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올리브 그린 컬러랑 그 다음에 이런 약간 먹색에 가까운 차콜 계열에 가까운 이런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것도 코튼하고 린넨이 혼방되어 있지만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의 후 가공 처리를 통해서 또 보들보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린넨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원단이 조금 더 거칠고 약간은 더 뭐랄까 빈티지해집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특히나 린넨을 후가공하면 더 빈티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코튼보다는 느낌이 좀 묘하게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 밀도감 때문에 사실 가볍게 걸치기가 좋아요. 사실 이건 FW 때 나왔는데 솔직히 가을 겨울 아니라 봄이나 초여름에 반바지랑 이렇게 스타일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SS 때 나왔던 반팔도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 오리지널 자체가 긴팔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는. 네. 그리고 얘는 단추가 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셔츠로만 입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 약간 셔츠 자켓 형태다.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셔츠 자켓을 입게 되면은 사실 이 위에 아우터를 걸치면서 레이어링하는 스타일도 되게 매력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사실 SS 때 나왔던 블랙 계열보다는 브라운 계열에 좀 더 가까운 컬러. 하지만 이거 컬러 말고 조금 오지에 가까운 컬러가 또 있죠. 바로 이 컬러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비헤비어는 이게 있어요. 원단을 잘 쓰시기도 하지만 그 후가공을 통해서 이 묘하게 빈티지, 새 옷 같지 않고 이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원단이 되게 낭창거리면서도 착용감도 좋고 진짜 빈티지 샵에서 빈티지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빈티지 샵에서 빈티지를 구매하면 원단이 너무 오랫동안 마모가 되어 있어서 사실 되게 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톡톡하게 좀 두툼한 느낌으로 이거는 현행 제품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그냥 착용했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보여지는 느낌은 완전히 빈티지하게 후 가공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비헤비에서 나왔었던 셋업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원단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코튼과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묘한
약간 린넨이 주는 빈티지한 요철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까지도 그렇게 이제 사실 더블 레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자켓 2개 만들어서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그렇게 톡톡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린넨이라는 소재가 어쨌든 통기가 좋은 소재이긴 하거든요. 코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코튼도 통기가 좋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양면으로 해서 거의 밀도가 양면이라는 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안쪽에도 그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약간 원단을 더 안감으로 발라서 약간 보온력도 높이고 간절기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밀도감 있고 두께감 있는 원단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자켓과 그 다음에 팬츠 같은 경우에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이지 팬츠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켓의 디자인 자체는 이제 프렌치 싱글 자켓의 어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변주들을 넣어가지고 완성되어 있는 뭐 스포츠 자켓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3버튼 자켓입니다. 라펠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감을 너무 크게 주지 않고 약간 살짝 이렇게 줬지만 라펠부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바느질의 봉제선이 외부로 표현되지 않게 완전히 딱 눌러가지고 되게 정갈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살짝 얹었다. 다만 거기에다가 이 유황으로 이제 서퍼다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황화염색 뭐 기법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퍼다잉을 통해서 더 빈티지한 느낌들과 그 다음에 은은한 색감들을 같이 느끼실 수 있게 진짜 오묘하게 잡았어요. 지금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베이스이지만 완전히 생 블랙의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린넨과 코튼이 주는 그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의 원단 요철감까지 같이 강조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버튼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워크 자켓에서는 정말 많이 보는 디테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추의 내구성도 높지만 수선도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이거 링 빼가지고 수선하고 다시 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약간 단추여서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증의 영역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빈티지 워크 자켓의 그 용도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 감성과 그런 것들을 현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들과 그 유니크함을 더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루엣에 약간 허리 밴딩이 있고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깔끔한 느낌의 팬츠입니다. 예뻐요. 예쁘고 실루엣이 자켓 같은 경우가 약간 미국의 색자켓처럼 색자켓이 이렇게 약간 라인감이 없는 풍성한 느낌의 자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가 엄청 풍성하게 쫙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곡선 라인도 클래식한 어떤 포멀한 스포츠 자켓이나 그런 약간 남성 자켓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서 되게 오묘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다크웨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아틀리에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약간 그런 친구예요. 진짜 매력적인 것 같고 이거 이쁘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입고 있으니까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간 신발을 9ED를 신어야 될 것 같아요. 9ED 여기 있는데 이거를 딱 신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켓과 팬츠 셋업입니다. 물론 이 컬러 말고 브라운 컬러도 있어요.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번 FW 때 비에비어의 1차 상품들의 전반적인 라인이라면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라인업인데 사실 얘는 좀 설명을 건너뛸 만한 이유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에비어의 SS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사실 그 궤를 같이 합니다. SS 때 반팔로 나왔었던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FW용 긴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패턴이나 실루엣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간절기용으로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루킹에 살짝 안쪽에 포인트 줄 수 있는 어떤 스트라이프 느낌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비에비어의 FW는 엄청나게 밀도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주회 때 다 봤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이면서도 이번 시즌에 정말 일 한번 크게 내겠다 싶은 브랜드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비헤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었던 브랜드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면은 이미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비헤비어의 옷들은 좋았습니다. 역시나 대표님이 너무 제가 감히 평가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좋은 옷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져보고 많이 입어봤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브랜드에 뭐 어떤 메이킹이 어떻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메이킹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완성이 되고 원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원단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탈리아의 어떤 원단이다, 뭐 일본의 무슨 패브릭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설은 좋은데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거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진짜 좋은 거냐고. 근데 너무 좋은 원단들을 많이 만져봐서 대표님이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면은 진짜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비헤비어만큼이나 옷을 막 기술적으로 이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입어도 괜찮은 브랜드는 많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물론 저 역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모두가 그렇다, 뭐 비헤비어만 그렇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헤비어만큼은 그냥 진짜 괜찮은데? 라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초창기부터 말씀하셨던 빈티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 관점의 비헤비어의 어떤 스타일링들은 이 빈티지와 그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그 세련됨이 묘하게 공존하는 느낌이고, 이번 시즌에 비헤비어는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반적이면은 뭐 저기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밑에가 다 수소 봉제가 되어 있거든요. 뭐 수소 봉제가 됐다, 뭐가 됐다, 뭐 스트라이프 맞췄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다 했을 텐데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비헤비어의 옷들을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러네요. 제가 감히 이거를 평가할 만한 브랜드인가 싶네요. 네. 물론 비헤비어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브랜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최고의 브랜드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비헤비어가 그런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후가공 퀄리티와 그리고 빈티지에서 오는 재해석을 통한 이 정도의 오리지널리티,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흔할까요?